XY 평면에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를 나타냈고요. A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그러면 A에 의한 자기 장의 방향, P와 Q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거고요. 그리고 B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Q 지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P 지점에서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는 거는 A, B가 만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과 C가 만든 자기장의 합이 0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C는 Q 지점에서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보기 니은 C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가 된다. 그 다음 A, B는 전류가 I0로 흐르고 있죠. 그리고 거리도 D만큼. 그런데 C는 Q까지의 거리가 ED가 돼요. 그런데 A, B가 만든 자기장의 합과 C가 만든 자기장의 크기는 방향이 다르고 크기는 같아야 되니까 전류가 얼마가 흐른다? 4I 제로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보기의 기억은 옳지 않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C가 만든 P점에서의 자기장도 튀어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P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디귿,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그럴 거예요. 왜냐? 지금 B가 만든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과 A가 만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은 크게 같고 방향이 서로가 반대이기 때문에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 C가 만든 튀어나온 방향의 자기장에 의해서 P점에서의 자기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지구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한 나침반이 향하는 방향, 지구 자기장으로부터 나침반이 세타만큼 기울어지는 그 관계를 한번 얘기할 건데요. 지금 현재 빨간색의 지구 자기장이 일정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침반의 N극 방향은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향해서 나란하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직선 노선에 의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첫 번째 이 정도 크기로서 왼쪽으로 만약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됐다고 한다면 이때 나침반이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나침반의 N극이 처음에는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향했지만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세타만큼의 기울기로 기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더 왼쪽 방향으로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나침반의 이제 기울기가 지구 자기장으로부터 이렇게 합성 자기장의 방향으로 이렇게 더 기울어지게 된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약에 반대 방향이었다. 반대 방향,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 자기장의 방향 쪽으로 이렇게 세타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하나의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요. 탄젠트 세타 나침반이 지구 자기장을 기준으로 회전한 각도는 지구 자기장 분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된다.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타 값은 더 크게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2번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2번 문제는 가와 같이 직선 도선 아래에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았더니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림과 같았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전류에 의한 방향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르면서 나침반 아래쪽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왼쪽으로 형성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했고요. 전류의 세기를 2배로 했다라는 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나보다 2배만큼 더 크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림상으로는 지금 전류의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둘 다
같은 세타의 기울기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나에서의 세타와 다에서의 세타를 비교하면 다에서의 세타의 기울기가 나에서의 세타의 기울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지구에 의한 자기장은 대략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한번 여기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표현하고 얘기할게요. 이게 여기다 할까요? 이게 이제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 나에서, 다에서는 이렇게 향했죠? 이렇게. 이게 나에서 나침반이 향한 방향, 이게 다에서 나침반이 향한 방향. 다도 한번 전류의 자기장을 한번 표현해 줄게요. 나보다 가가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대략적으로 지구의 자기장의 방향은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네.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AB의 전류의 세기는 I로 동일하대요. PQRS는 SY 평면에 놓여 있고, 그러면 B 도선에 의해서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R과 이제 S 방향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P와 Q 지점은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 A 도선에 의해서는 P 들어가고 R도 들어가고요. S하고 Q는 튀어나오겠네요. 기억,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R에서보다 작다. P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가 반대가 되는 거고요. R에서는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 되죠. 그리고 또한 도선으로부터 거리도 R이 Q보다 더 가깝네요. 그래서 Q에서가 R에서보다 작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Q와 R에서 서로가 그렇죠. 반대가 되는 거죠. 크기도 같고, 그 다음에 디귿 S에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그랬는데, S는 파란 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빨간 도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보다 어때요? 더 가깝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같고 거리는 가깝고, 그러면 A 도선에 의한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B 도선에 의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보다 크기 때문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튀어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네요. 그림 무한히 긴 직선 도선 P가 Y축에 고정되어 있고 시계 방향으로 일정한 세기의 전류 I가 흐르는 원형 도선 Q가 있고요. 그리고 점 A는 Q의 중심이다. 그리고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른 A에서의 P와 Q의 자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P에서 전류가 I0가 흐를 때 A와 P와 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래요. 그럼 원형 도선이 만든 자기장과 직선 도선이 만든 자기장이 서로가 어떻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럼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A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하겠죠. 그러면 직선 도선 P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되고, 그리고 이때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은 서로가 같다라는 관계식이 나오겠네요. 두 번째, P 도선에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겠죠. 그때 P와 Q에 의한 자기장의 합이 B 제로다. 그럼 뭐 방향은 XY 평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식을 나타내면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가 어떻다? 같고요. 그리고 그때의 자기장의 승리가 B0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전류가 I0가 P에 흘렀을 때 그때의 자기장은 2분의 1 B0 그리고 Q에 의한 자기장도 2분의 1 B0였다라는 관계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이번에는 P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요. 전류가 2배가 더 흘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의 세기와 방향인데 방향은 XY 평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그럼 이때도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 Q에 의한 자기장은 2분의 1 B0가 되겠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P에 의한 자기장은 2배 B0가 되겠네요. 그리고 방향은 튀어나온 방향 그러면 튀어나온 방향에서 들어가는 방향을 빼주면 결론적으로 2분의 1 B0가 되는 거고 방향은 튀어나온다. 그래서 디귿 2분의 1 B0가 된다. 보기로 갈게요. 기억 마이너스 Y 방향 맞고요. 니은과 리을은 방향이 서로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디귿 B0보다 크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 B0가 되니까 작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나트륨 평면의 솔레노이드를 고정하고요. 막대 자석을 용철에 연결하여 솔레노이드의 중심축과 일치를 시켰고요. 스위치를 닫고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켰더니 용철이 늘어났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 자석 N극을 끌어당겼다라는 것은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이 S극이 되고 왼쪽이 N극이 되도록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러면 솔레노이드 앞면에서는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그러면 A에서 전류가 나와서 B로 전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원장치의 단자 A는 마이너스 극이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솔레노이드의 오른쪽에는 S극이 형성되는 거 맞고요. 전원장치의 단자를 바꾸어 연결하면 그러면 N극과 S극의 방향이 서로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석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솔레노이드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가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4번이 답이 되겠네요. 6번 그림 가는 자기공명 장치 나는 스피커의 구조를 이제 나타내는데요. 자기공명 장치는 강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인체의 이제 내부의 사진을 찍는 거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신호를 소리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전류가 자기장에서 받는 자기력을 이용한 이제 예가 되는 거고요. 보기 가는 초전도체를 이용하여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예. 그 이제 MRI 자기공명 장치는 이제 초전도체 큰 전류를 흘려보내면 강한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질병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되는데 초전도체는 특정한 온도 이하, 즉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초전도체의 저항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흘러도 열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거. 니은 나에서는 자석이 들어있다. 그쵸? 스피커는 자석 주위의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코일이 자석으로부터 이제 자기력을 받아서 진동하면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장치예요. 그래서 기억님 맞고 디귿 나에서 전류가 흐르면 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스피커에 전류가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 근데 나에 이제 직류가 흐르면이라고 있죠. 직류가. 그러면 직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커가 진동을 해야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받으면 진동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스피커가 밀거나 혹은 당기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 전류가 흐르면서 앞뒤로 진동하면서 소리를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직류가 흐르면 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교류가 흘러야지만 소리가 발생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디귿선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가는 솔레노이드 주위에 자기화되지 않는 금속가루를 골고루에 뿌린 후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르게 했을 때 금속가루가 배열된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림 나는 가의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한 후 자기화되지 않는 쇠 못을 솔레노이드 내부 P점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금속가루가 달라붙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류는 전지에 이제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면서 P에서의 자기장이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자화된 철가루가 자기화되지 않는 쇠못에 달라붙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 금속가루는 강자성체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보기 가의 P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A에서 B 방향이다 라고 했죠.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코일 앞쪽으로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겠죠. 그림이 잘 보이시지 않나요? 좀 확대를 할게요.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플러스,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A, 이쪽이 B가 돼요. 그래도 잘 안 보이시나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A, 이쪽이 B. 그러면 이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A에서 B 쪽으로 자기력선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기 기억 가의 P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A에서 B 방향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금속가루는 자화되지 않는 쇠못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강자성체, 이제 가에서의 자기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자화되지 않는 금속가루가 그러니까 쇠못, 자기화되지 않은 쇠못에 자기화된 금속가루가 달라붙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쇠못은 강자성체다. 쇠못 역시 강자성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강자성체 A와 상자성체 B를 각각 수레에 고정시킨 후 전지와 스위치를 연결한 솔enoid의 양쪽에 평면이 가만히 있고 스위치를 닫았대요. 그러면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 도선 앞쪽에서는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그러면 오른쪽은 N극, 왼쪽은 S극으로 강자성체인 A 오른쪽 N극, 왼쪽 S극, 그리고 상자성체 B 왼쪽 S극, 오른쪽 N극으로 솔레노이드의 자기력선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죠. 기억 A, B는 모두 솔레노이드 쪽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옳은 문장이고요. B의 내부에는 전자들이 모두 짝을 이루어 원자자석이 없다. 이건 반자성체에 대한 이야기죠. 강자성체나 상자성체는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열고 A, B를 가까이 하면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A하고 B는 하나는 강자성체, 하나는 상자성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자성체는 자기화가 사라지지만 강자성체는 자기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죠. 그러면서 강자성체인 A가 자기화를 잃어버린 상자성체 B를 다시 자기화시키기 때문에 서로가 잡아당기는 자기력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억만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기화되지 않는 자성체 A, B, C의 원자자석의 배열 상태를 나타냈는데요. A, B, C는 각각 강, 상, 반 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A에는 원자자석이 없고, 그러면 A에는 원자자석이 없다라는 거는 A는 반 자성체가 되는 거고, B하고 C를 비교할 거예요. C는 자기 구역이 없죠. 그래서 상자성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C는 어느 정도의 자기 구역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B는 강자성체가 된다. 보기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A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 아니죠.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고, 니은 B에서 하나의 자기 구역 내에 있는 원자 자석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다. 이게 강자성체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디귿 C는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을 이용한다.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은 강자성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자기완성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정보를 기억하는 걸 이제 이용한 거. 그래서 D가 틀리고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바로 이제 10번 갈게요. 그림과는 솔레노이드의 전지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 그러면 솔레노이드 앞면으로는요, 왼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요. 왼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라는 것은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나는 강자성체인 막대 A 내부의 원자 자석의 배열 상태를 나타냈다. 나의 A를 가해 솔레노이드 내부에 넣었을 때 나타난 현상을 했는데요. 그러면 솔레노이드 내부에다 넣어주면 솔레노이드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으로 자기화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보기 A 내부의 자기 구역이 그쵸? 넓어지죠. 네. 그다음에 니은 A의 아랫면은 N극으로 자기화가 되고요. 그리고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A를 넣었을 때가 넣지 않을 때보다 더 크다. 전자석의 원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에 강자성체를 넣게 되면 솔레노이드 자체에 의한 자기장과 강자성체에 의한 자기장이 합성되므로 내부 자기장이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 플래터의 정보 저장 물질의 정보가 저장되는 하드디스크의 구조와 하드디스크의 헤드가 정보 저장 물질의 정보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코일에 이제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보 저장 물질이 자기화가 되고요. 이때 플래터는 강자성체로 코팅이 되죠. 그래서 저장된 정보는 전원을 꺼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보기 플래터의 정보 저장 물질은 강자성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정보 저장 물질의 자기화 방향도 역시 바뀌게 됐죠. 하드디스크에 연결된 전원을 끄면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계속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가와 같이 자기화되지 않는 강자성체를 천장에 매단 후 A 아래에 직류전원 장치가 연결된 솔레노이드를 놓았고요. 나는 가에서 직류전원 장치를 저항으로 바꾼 후 C를 끊었을 때 A가 솔레노이드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가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솔레노이드 앞면에서는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 위쪽은 N극, 아래쪽은 S극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강자성체의 아래쪽 면은 S극으로, 위쪽은 N극으로 자기화가 될 거예요. 자기화된 강자성체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솔레노이드는 떨어지는 방향에 강자성체 S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형성되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N극, 위쪽에 S극으로 유도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솔레노이드 앞면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저항을 중심으로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겠네요. 보기 가에서 A의 아랫면은 S극으로 자기화가 된다. 나에서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 옳은 문장이고요. 가와 나에서 솔레노이드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가에서는 인력이, 그리고 나에서는 청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서로가 다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가와나는 막대 자석이 자극을 서로 반대로 하여 가는 아래쪽 방향으로 이 V의 속력으로, 그리고 나는 위쪽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중심축을 따라 원형 도선에 가까워지는 이제 모습과 멀어지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가의 경우는 원형 도선의 위쪽이 N, 아래가 S로, 나도 마찬가지로 위쪽이 N, 아래쪽으로 S극으로 유도자기장이 발생할 거고요. 그러면 둘 다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성이 되겠네요. 그 다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속 변화가 가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가에서의 유도 전류의 세기가 나에서의 유도 전류의 세기보다 크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구분 볼게요. 가와 나 유도 전류의 방향은 기억 반시계, 그리고 유도 전류의 세기는 나의 경우가 가에보다 작다. 그리고 자기력의 방향은 가는 들어오려는 자석을 밀어내야 되니까 위쪽으로 자기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도망가려는 자석을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할 테니까 아래쪽으로. 그래서 디귿은 위쪽. 그럼 이제 보기 볼까요? 기억은 시계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 있죠. 그리고 니은은 전류가 작다. 그리고 디귿은 위쪽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빗면을 따라 내려온 자석이 솔레노이드 중심축에 놓인 마찰이 없는 수평 레일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점 P와 Q는 레일 위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P점에서는 N극이 코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코일의 왼쪽이 N극으로, 그리고 오른쪽이 S극으로 유도자기장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코일의 앞쪽 면을 봤을 때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저항을 중심으로 A에서 B쪽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할 거예요. 반대로 S극이 Q점에서 빠져나갈 때는 오른쪽이 N극, 그리고 왼쪽이 S극으로 유도자기장이 발생하고, 그때는 코일 앞면을 봤을 때 아래쪽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서 B에서 저항해서 A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유도전류의 세기는 P점에서가 Q점에서보다 빠를 거예요. 클 거예요. 그러니까 P점에서의 자속, 즉 자석의 속도가 Q점에서의 속도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전류에 의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것은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래서 속력이 Q점이 P점보다 느리다. 기억, 자석이 P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A 저항 B, 옳은 문장이고요.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겠죠. 자석이 Q를 지날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 Q다. 이것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겠네요. 연직으로 세워진 플라스틱 관에 동일한 원형구리 A, B를 고정하고 관의 입구에 자석을 가만히 놓았을 때 자석이 관을 통과하여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점 PQR은 관의 중심 축상의 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고요. 마찰, 공기 저항, 자석의 크기 A, B의 상호작용은 무시하고 자석은 회전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네요. 떨어지는 자석의 아래쪽이 N극을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 유도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고 했는데 A가 B보다 거리가 가깝죠. 그러면 그만큼 자속의 변화율이 A에서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유도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보다 클 거예요. 1번 옳은 문장. 2번 A에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 서로 이제 반대 방향이다. 자석이 이제 P와 이제 Q를 지날 때 A에 생기는 유도자기장의 방향은 각각 위쪽과 아래쪽이 되겠죠.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서로가 이제 반대이고,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도 그러니까 유도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므로 이제 유도전류의 방향도 이제 반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자석이 Q를 지나는 순간 A와 B의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가 반대다라고 했는데, 자석의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Q를 지날 때는 A는 이제 위쪽으로 인력이 작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B는 이제 위쪽으로 이제 청력이 이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 운동 방향에 이제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이제 자기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가 R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석의 중력이 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지만, 유도 전류에 의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류가 계속 발생함으로써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Q에서가 R에서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5번, 자석이 R을 지나는 순간 자석의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보다 작다. 그쵸? PQR 어느 지점이 됐던 간에 자석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보다 작은 값을 나타낼 거예요. 시간에 따른 이제 가속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시간에 따른 가속도. 시간에 따른 속도를 나타낼까요? 그럼 시간에 따른 속도를 나타내면, 원형 도선이 없었을 때에는 자유 낙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가속도, 즉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와 같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력을 받다 보니까 속도는 빨라지긴 한데,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율이 이제 감소를 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5번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3번. 그림 가는 고정된 도선의 일부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에 놓여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도선이 이루는 면에 수직으로 이제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도선 1과 2에 걸친 넓이는 S, 그리고 이제 ES 1대 2가 되겠네요. 그림 나는 1과 2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는데, 그 0에서 2초 동안 한번 볼까요? 0에서 2초 동안 1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는 없었고요. 2 영역에서의 자기장은 3에서 2로, 즉 마이너스 1이 감소됐고, 2에서 4초 동안은 1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3에서 1, 즉 마이너스 2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2 영역에서의 자기장은 변함이 없었네요. 그래서 1초와 3초일 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각각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인 식을 한번 나타내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비례하죠. 뭐에 비례하냐면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곱하기 이제 단면적. 이 경우는 단면적인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곱하기 이제 단면적에 이제 비례하는 값을 나타낼 거고요. 1과 2로 한번 영역을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의 이제 전류는 시간에 따른 1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변화 곱하기 1 영역에서의 단면적의 곱 더하기 시간에 따른 이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변화 곱하기 이 영역에서의 면적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1초 일단 한번 볼까요? 1초. 그럼 1초라는 거는 지금 0에서 이제 2초 이제 구간에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1초일 때의 전류의 세기는요. 우선 1 구간에서는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없었죠. 그러면 1 구간에서의 자기장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시간 2초 동안 자기장이 3에서 2, 즉 마이너스 1만큼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역에서의 면적은 ES, 그러면 마이너스 S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 3초일 때, 그럼 3초일 때는 2에서 이제 6초 그 사이에 발생하는 유도 전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영역에서가 자기장의 변화가 없었죠. 이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변화가 0. 그러면 1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변화 4초 동안
3에서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2만큼 변했네요. 그리고 단면적은 S,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S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S 대 2분의 1 S, 즉 2 대 1의 유도 전류의 세기 B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간은 사각형 금속고리가 균일한 자기장 1, 2, 3을 향해 플러스 X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나는 고리가 등속도로 1, 2, 3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를 고리의 위치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1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 그리고 고리의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때를 플러스로 표시를 했다. 0D, 2D, 3D 위치는요, 금속고리의 오른쪽 이 위치가 지나는 위치를 0, D, 2D, 3D로 지금 나타냈어요. 그러면 처음에 0에서 D의 위치로 금속고리가 통과를 할 때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다.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다라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한 거고, 그러면 외부 자기장은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B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으로 가능한 거는 1번, 2번,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D에서 ED까지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에서 2 영역으로 넘어올 때의 이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세기는 B가 되는 거고,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2D에서 3D일 때는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0에서 D를 지날 때보다 2배만큼이 더 발생을 했죠.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자속 변화, 자기장의 변화는 들어올 때보다 2배가 더 커야 되니까 이때는 외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B가 형성이 되면 자기장의 변화, 즉 자속의 변화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게 일단은 D에서 ED는 튀어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리고 나서 이제 도선의 왼쪽이 완전히 이제 3D를 이제 빠져나올 때까지의 자기장의 변화는 외부 자기장이 없지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3에서 2D까지, 3D에서 4D까지는 플러스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I0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세 가지 장치,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교통카드 판독기, 마그네틱 카드 판독기가 제시됐는데요.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는 충전기 안에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그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교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제 변화가 휴대전화 안에 있는 또 코일에 자속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유도 전류에 의해서 휴대전화가 충전이 되는 원리를 사용한 거고요. 교통카드 판독기는 이제 판독기가 보내는 이제 전자기 파에 포함된 자기장의 변화로 카드에 또한 이제 내장된 코일이 있는데 그 코일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마그네틱 카드 판독기는 마그네틱 선에 이제 저장된 자기 정보가 그 판독기를 지날 때 판독기 또 내에 내장된 이제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 다는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이제 장치의 원리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도전류가 발생시킬 때 자석을 이용하지 않는 장치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렇죠? 가나다 다 모두가 자석을 이용하지 않는 이제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9번 문항. 가와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의 저항과 LED가 연결된 회로가 고정되어 있고요. X, Y는 각각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를 나타냈대요. 나는 가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T0일 때 LED의 빛이 방출되었다. 그러면 T0일 때 LED의 빛이 방출되었다라는 거는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0에서 2T까지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겠죠. 그러면 Y쪽은 P형 반도체가 되고 X쪽은 N형 반도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류가 들어가는 쪽이 이제 플러스 단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나오는 쪽이 마이너스의 단자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Y가 P형 그리고 X가 N형이다. 그래서 보기의 기억 X는 N형 반도체의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T일 때는 라고 했는데 3T일 때는 자속 변화,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LED에 역시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이제 문장이 되는 거고. 정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OT0일 때가 T0일 때보다 크다고 했는데 기울기를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기울기는 OT일 때가 분명 T0일 때보다 크죠. 그러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OT일 때가 T0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OT일 때는 LED 입장에서는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린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OT일 때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가는 연직 위쪽 방향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의 물체 A, B를 함께 놓아 자기화를 시킨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가히 A가 원형 도선을 통과를 할 때 통과한 직후의 모습을 그리고 다는 가히 A와 B를 외부 자기장이 없는 곳에 서로 가까이 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 중 하나는 강자성체고 하나는 상자성체다라는 표현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나에서 도선의 유도 전류가 흘렀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A가 가에서 자기 원하는 생태를 그대로 유지한 강자성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상자성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기억, 나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A 방향으로 흐른다. 네. 지금 가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의 외부 자기장이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자성체나 상자성체나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A의 아래쪽은 S극으로 그리고 위쪽이 N극으로 자기화가 될 거예요. B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쪽이 S극, 위쪽이 N극으로. 그럼 A가 코일을 통과를 할 때 원형도선 통과할 때 위쪽이 N극. 그럼 원형도선은 아래쪽이 S극, 위쪽이 N극으로 유도자기장이 형성될 거고요.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래서 반식의 방향, 비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 나에서 A 대신 B를 통과시키면 도선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죠.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제거가 되면 자기화되었던 성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에서 원형 도선에 유도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유도 전류도 흐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 다에서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렇죠? A 강자성체, 자화된 강자성체, 그러면 B도 A에 의한 외부 자기장의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당기는 자기력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네요.